팬들이 돌아섰다. 홍명보 체제 보이콧. 축구협회에 100억 손실 안겼다. 대한축구협회가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어매치를 준비하면서 역대급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흥행 부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팬들의 냉랭한 시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비정상적인 선임 과정에 대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과 직접 협상해 10월 평가전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비싼 초청료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흥행은 문제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6만 5천석 규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3,237명만 입장, 약 1,700석이 비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열린 브라질전이 매진에 실패한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파라과이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지만 예매 창고에 남은 표가 무려 4만 4천 장. 경기 이틀 전까지도 텅 빈 좌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과거 예매 전쟁이 벌어지던 대표팀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쿠웨이트전보다도 적은 관중이 들어올 것으로 보였고 협회 관계자조차 팬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3만 5천 원부터 최고 45만 원. 평균 단가를 12만 원 정도로 잡으면 미판매된 좌석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손실만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팬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픕니다. 핵심은 홍명보 감독 선임. 정식 공모나 공개 절차 없이 정몽규 협회장의 의중에 따라 내정 발표로 이어진 비정상적 과정이었습니다. 팬들은 이건 한국 축구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SNS에서는 대표팀 티켓 보이콧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 문제보다 협회의 불투명한 인사와 책임 회피가 팬심을 식게 만든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팬심이 돌아섰다며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티켓 판매 부진이 아닙니다. 팬들의 신뢰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죠. 홍명보 감독 체제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보이콧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 경기의 흥행 실패가 아닌 팬 신뢰 상실로 인한 100억 원 손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신뢰 회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는 이번 A매치 티켓 판매 부진으로 보이는 손해일 뿐입니다. 잠재적 손실은 스폰서십 계약 파기, 지역사회 경제적 손실, 부가가치 손실 등을 따진다면 몇백억은 좋게 넘을 금액입니다.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묵직한 시간 말보다 진심을 다하겠다. 라며 헛소리를 하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취임 전부터 폭풍을 마주했지만 지도자로 두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 감독은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가 도달하지 못한 곳을 향해야 한다. 원정 16강은 2번 달성했으니 그 이상을 보고 뛸 것이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행정 난맥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지탄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임된 홍 감독에게도 비난 화살이 몰렸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더 가관인데요. 그는 세상이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들으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억울해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자격이 없었다면 자진해서 물러났을 거다. 하지만 전강위로부터 1순위로 뽑혔고 정식으로 제안받았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울산 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말 죄송하다. 울산은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임팩트 있는 시간을 보낸 곳이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전 이후 5만 원정에서 선수가 누구랑 어울리고 식사하는지 관찰한 적이 있는데 팀이 갈려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새로운 젊은 선수를 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배준호, 오현규 등이 맹활약하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태극마크와 주전 자리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다시 생겨났다고 떠올렸습니다. 불안한 삼선, 본선 수준의 스트라이커 경쟁력 확보 등 여전히 과제는 많다.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는 본선을 1년 앞둔 이 시기부터 맡았다. 선수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은 K리그 감독도 했고 주요 선수장, 단점을 파악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본선을 앞두고 시즌을 마친 유럽파의 컨디션은 불명확하다.
북중미 지역 무더위로 체력전도 예상된다. 본선 직전 컨디션이 좋고 잘 뛰는 선수를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로 사명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대표팀은 단시간 모여 준비하기에 완벽한 컨디션, 전술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의 목표이다. 우리 스스로 지향점을 찾는 것이라며 과거엔 정신력, 애국심을 강조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연한 역지사지에서 찾는다. 선수에게 우리를 돕는 스태프나 협회 직원, 식사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한다. 우리 역시 프로답게 국가대표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전혀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낙하산 홍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손흥민 효과, 지금 미국 MLS를 뒤흔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베트남 언론이 집중 조명한 기사에서도 다뤄졌는데요. 그야말로 한 명의 선수가 한 리그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먼저 그 발단이 된 경기를 짚어보죠. LAFC가 오스틴 FC를 상대로 4대1 완승을 거두며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의 중심에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골 1도움, 팀의 승리를 완벽하게 이끌었죠. 특히 전반 21분에 터진 골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동료 부안과의 패스를 받아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돌파한 뒤 거의 각도가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미국 중계진이 득점 확률을 계산해보니 0.03%,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각도였다고 합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진짜 클래스의 차이였죠. 이후 4분 만에 부안과에게 완벽한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경기 이후 LAFC의 다음 상대가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정해졌는데요. 바로 여기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밴쿠버의 홈구장인 BC 플레이스 스타디움, 무려 54,5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입니다. 보통은 절반 수준인 약 22,000석만 개방해서 운영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좌석을 다 개방했고 결과는 티켓 오픈 1분 만에 전석 매진. 네, 1분입니다. MLS 149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 당시 예매 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다운됐고 팬들은 눈앞에서 표가 사라지는 걸 봤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2007년 데이비드 베컴이 MLS에 왔을 때 관중 48,000명을 모은 기록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기록을 가볍게 넘길 거라고 합니다. 18년 만에 흥행 신기록. 이 모든 걸 만든 게 바로 손흥민 효과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스타 선수가 온다는 이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한 명의 존재만으로 도시가 움직이고 리그의 흥행 구조가 바뀌며 심지어 문화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밴쿠버 현지 언론은 이 도시는 이제 손흥민의 성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 정도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밴쿠버에는 약 10만 명의 한인 교민이 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에 교민 사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도 감돕니다. 화이트캡스 팬 커뮤니티에서는 경기장에 한국 팬들이 대거 몰려올 테니 빨간색이나 검은색 옷은 입지 말자. 우리 팀 색인 흰색과 파란색으로 맞추자. 이런 글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몰고 오는 팬심의 파도가 홈팬들의 자존심까지 자극한 셈이죠. 심지어는 한국 팬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올 것이다라는 글도 등장하면서 홈 경기가 아니라 한국 대표팀 경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적 자부심의 표출로 확장된 모습입니다. MLS 공식 SNS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 영상에는 필시라는 단어가 붙었죠. 직역하면 더럽다이지만 속어로는 너무나도 경이롭다, 믿기 힘들 만큼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팬들은 댓글로 그는 리그의 치트키다. 상대할 수 없는 존재, 언터처블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속팀 LAFC 역시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프로다. 리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패배한 오스틴 FC 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골키퍼 브래드 스튜버는 인터뷰에서
팀 전체가 충격받았다. 며 완패를 인정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에겐 언제 저런 선수가 오나 하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 중 손흥민과 부딪혔던 미드필더 산체스 선수는 팬들의 거센 비판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시즌 종료 후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 경기, 한 장면으로 커리어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손흥민이 MLS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11월 22일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대표팀 소집을 마치고 돌아와 이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죠.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손흥민의 이름을 외칠 그 장면, 상상만 해도 전율이 돕니다. 현지 언론은 이 경기를 MLS의 새 역사를 쓸 경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MLS 진출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리그의 문화, 팬덤, 경제적 구조, 심지어 선수 생태계까지 흔들어 놓은 사건.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 미소 하나가 리그 전체를 흔들고 도시를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리그를 장악한 남자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실력, 그것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손흥민이 가진 진짜 힘은 그라운드 위의 플레이뿐 아니라 겸손함, 성실함, 그리고 팬과의 진심 어린 연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미국과 캐나다를 넘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서 있습니다.